지수영 대표하고의 어제 만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대통합, 대화와 타협을 주창하면서 참여를 권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그리고 어제 우리 조합 사무실에서 이제 만났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3번의 회의에 불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유를 뭐 드렸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변함없이 계속 저는 권유를 했기 때문에 어제도 반복해서 참석 권유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우리 이제 지수영 대표의 얘기는 지금 이러한 그 상황에서의 참석은 본인이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선명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그러한 어떤 생산적인 그 회의로 이 부분이 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참여를 하겠다. 저번 3차 회의 때 임국택 씨가 얘기했듯이 현금 청산자 때문에 비출구가 참여 안 한 건 아닙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자리 자체가 조합원끼리 대화하지 현금 청산자를 죄송합니다만 같이 자리를 해서 조합위를 논의한다는 게 비청취 입장에서는 정의롭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할 수도 없다고, 뭐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번에는 저번에 임국택 씨가 얘기하듯이 현금 청산자를 빼고 얘기를 하자. 또 저는 3차 회의 결과가 그래 나왔고, 그래서 오늘 비청취 의원은 참석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타동의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청산자 리더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조합의 3분의 1입니다. 현금 청산자들. 그래서 제가 또 비정추를 좀 참석을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의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추에서도 우리한테 제 개인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제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충현님이 지금 끌어올린 내용 중에는 보면은 황호영 금강사하고 모종의 뭐가 있었다는 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또 취지가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질문을 하면은 제가 거기서 답변을 하나 봅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지금 토론 기회가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비정투에서는 이비영 전조합장하고 저하고 무슨 모종의 언질이 있었는 듯이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비영 전조합장하고 통화 내용이 원하신다면은 제가 거기를 제출을 해서 한 통이라도 통화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조합장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떳떳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카더라 비정투에서 카톡이고 단톡방에서 그런 의심들이 자꾸 눈덩이같이 커지면은 우리 조합원 간에 서로의 불신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데 철자 몇 개 틀렸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박대하듯이 그런 내용은 우리 참 조합원으로서 제 스스로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토론회가 4차, 5차 거듭되겠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자그마한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2차 다른 기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을 위해서 내 하나 빠지고 청산자가 리더님 어디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하나 빠져가 잘 된다면 저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합. 네, 조합 임국택입니다. 지금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토론 의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3차 때까지 현금 청산자분들께 제가 회의 참석을 좀 보류를 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현금 청산자분들한테 다음 토론회에는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나오면 네.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나온다 카이. 조합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현금청산자 이 회의 참석이 걸림돌이라면 저희가 기꺼이 양보합니다. 저희가 다음 회차에는 참석을 회의 테이블에 앉지 않고 뒤에서 참가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분들 논의하는 바가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저희는 또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저희가 수렴을 하고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비정주가 그 토론 주제를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다음 5회차 모임 때에는 이러한 주제로 의논이 됐으면 좋겠다. 각자 해서 먼저 사회자님께서 취합을 하셔서 회의 테이블에 앉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결은 조합장만 뽑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이 뽑혔을 때 다시 이 잘못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는 상황으로 잘 구축이 되고 뽑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합이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여러분들과 틀려요. 저는 저대로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는 어느 특정한 그런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어디에서든지 통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사회 상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쉽게 짧은 기간 안에 총회 진행하고 조합장 뽑고 임원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왜 안 하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뭐예요? 또 잡아뜨리고 또 잡아뜨리고 또 싸우고 그러면 100년 가도 사업이 안 끝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바로 그런 대통합의 길은 여기에 누구 빠지고 이 사업이 청산할 때까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여기서 빠지고 저기서 빠지고, 그때 가서 또 나는 빠지라고 해서 빠졌고 너희들끼리 잘해봐 하면서 또 내 얘기만 하고 또 싸울 거 싸우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니까 한꺼번에 대통합을 하고 다시는 이 싸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통합을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그 대통합의 성향은 그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거지, 지금 뭐 그냥 총회하고 조합장만 뽑고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누구 빠지고 하는 회의는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제 뜻은 그렇습니다. 사법 핑계를 대사하니까 제 뜻은 그래요.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그네들이 이제 그런 정도인데 일단은 추출을 한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하면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보실까요? 그거 저희 한국생산자 참여로 인해서 공작하고 갈라치기를 하니 그 원인의 빌미를 저희가 제공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 하니 자꾸 너희 때문이다 하니. 과연 청산자가 안 나오면 자기들이 참여할 거냐, 이제 결론적인 얘기. 그래 한번 해보면 되겠네. 안 나오네. 자, 일단 그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순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대통합에는 다 참석을 해야죠. 근데 참석을 하는데 우리가 옥상을 올라가더라도 계단을 밟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칸 이래 짚고 밟고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4차 토론회가 지금 우리가 정상화 얘기를 하는데 앞서서 GS나 롯데 담당자 불러서 우리가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우리가 관리처분이 어찌 될 것이냐, 그럼 조합장 뽑고 나서 관리처분은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런
직무를 할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모처럼 우리 청사자 리더분께서 다음 회의는 그러면 양보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취지를 정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비정추에도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자님 말씀대로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해드리면 그러면 뭐 안고 없는 찐빵식으로 그렇게 안 되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사람 양보를 통해서 그게 좀 더 튼튼한 회의가 되고 토론이 된다 그러면 우리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비정추에 공식화된 무슨 그 조직 체계가 있어가지고 대표가 있고 그리고 또 무슨 간사가 있고 대변인이 있고 이런 경우도 아니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비정추는 비정추대로 그냥 어떤 그 순수한 의견들을 규합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공동체일 뿐이지 정형화된 그런 또 조직 그 체계도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지금 막연히 우리가 비정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접근이 되는 소통이 가능한 직접적으로 지수영 대표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만난다거나 그 외에 어떤 신승현 그런 조합원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의견을 나눈다거나 이제 이런 정도인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나는 비정추의 핵심 있는 핵심적인 오피니언 리더로서 내가 그래도 그 상위 어떤 인물로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내 뜻은 이렇다 이런 공론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고 우리 비정추도 무슨 그 조직적으로 그렇게 체계화된 그런 활동을 지금은 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 비정추가 지수영 대표가 참석할 것인지 이성동 대표가 참석할 것인지 아니면 신승현 조합원이 참석할 것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굳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걸림돌이 안 되고 다음 회차에도 홍성선자가 테이블에 앉는다면 적어도 임시조합장으로 김영준 씨, 주수영 씨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좋아요. 동의하세요? 네. 적어도 솔직히 이게 대통합회의에 두 분은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나오더라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고 또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선명하게 소통이 가능한 비정추 쪽의 그 분들이 공식적으로 나는 누구 때문에 이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대입을 시키면 제가 주최했던 대통합 회의의 근본적인 취지가 출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임국택 그 대표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현금 청산자들이 양보를 하고 그냥 현금 청산자를 제외한 모두의 그런 어떤 회의로 이렇게 하면 비정추가 참석을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정에서 그렇게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한 굉장히 이제 비중 있는 의견은 이기영 전 조합장이 있는 상황은 절대 말도 하지 말고 절대 무시해버려. 이제 이런 또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현금 청산자 빠지고 이기영 집행부 빠지고 그럼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결국은 비정추 이중대를 하기 위해서 이 대통합을 주창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일단 대를 위해서 잠시 제껴두고, 그리고 대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공약수를 찾아야 된다. 그런 정도로 비정추 상황이나 김영근 불참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비청추에는 급할 때는 누가 대표고, 급하지 않을 때는 나는 개인으로서 대표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 참 필요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방울을 타는 쥐들이 참 좋은데 누가 방울을 탈 것이냐가 문제고, 비청추에서 선관위를 구성을 해서 중구청에 신문조사를 연 대의원 45명, 이사 7명, 강사 2분, 조합장 1인, 딱 우리 조합 정관에 나와 있는 최대 수, 딱 입후보자가 그 숫자에 딱 맞춰가 입후보를 했어요. 감사도 둘이 입후보에서 둘이가 확정됐고, 이사도 7분이 나와서 7분이 확정이 되고, 조합장은 한 사람이 나와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 내용을 중구청에 신원조사를 보냅니다. 자, 그게 정상적인 조합이라면 모든 우리 조합원들이 15일 뒤에 정보공개 요청을 한다면 충분하게 고지하고 풀 수 있는 일인데, 2월 21일자 총회, 자기들 말하는 총회 얘기인데, 제가 그걸 공개 요청됐고 내용 증명도 보내도 결국은 그건 오픈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오픈은 법원을 통해서 보게 됐고, 중구청에 공개 요청을 하니까 45명 명단과 아까 얘기한 조합장, 강사, 이사 그 명단이 오픈이 됐으면, 임국택 씨한테 죄송합니다만 임국택 씨가 기획의 자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조합장 후보로 나온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임국택 씨가 참여인회에 들어간 거고, 당내 지수회지는 중도층의 신원조사까지 열 때 조합장 단독 후보로 출마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걸 자격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행위 문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나와야 되고, 김영근 씨는 개인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도 조합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 조금 틀리겠죠. 지수영 씨는 임시조합장도 하고 조합장도 출마한다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자기 입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김영근 씨는 임시조합장만 하고 조합장 선거는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의무와 권리를 따지면 지수영 씨는 우리 조합을 위해서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김영근 씨는 개인적으로 소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전제가 되고 우리 대통합도 하고, 결국은 만약에 법원에서 전 조합을 원하지 않는 사태가 나온다면,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권을 분명히 임기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면 행정간서가 구청이 아마 우리 조합이 조용했더라면 아마 6개월 지난 뒤에 중구청이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일이지만, 재판에 소송이 걸려있는 관계로 중구청에서는 한 발 뒤에 물러간 상태인데, 그 통합이 제가 봤을 때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자님이 대통합에 대한 그런 취지가 누구를 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나와서 우리가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안 앉게 될 분위기 같으면 뒤에 물러앉아 있을 것이고, 또 참석해도 한다면 참석할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일반 조합원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그 기능이 다소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했던 3번의 회의에서 대단히 많은 지혜와 대단히 많은 선견이 창출이 됐어요. 절대 그것까지 무의미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천리길도 첫걸음부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과 마음을 내서 함께 해왔던 부분이, 그 부분이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 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처음으로 우리 조합원들한테 편집돼서 나가는데 상당히 조합원분들에게 어떻든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건 내용을 떠나서도 최초로 시도되는 조합원들에게 성의껏 조합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누군가의 공로, 헌신, 그리고 누군가의 참여, 관심 이런 부분들이 비로소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화할 겁니다. 분명히 진화할 것이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이런 회의를 주도할 수 있어요. 주재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들끼리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자기들의 역량 범위 내에서 조합의 정상화나 발전을 위해서 누구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롭게 다 주어진 권한입니다. 우리 이기영 전임 조합장님이 왜 작년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총회해가지고 또 선거를 거쳐서 다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거나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선거 없이 계속해서 조합장을 계속 하시려고 그렇게 했던 건지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모한 것 같은데 왜 그러셨어요? 자, 연임도 이사회에서 연임한다고 연임이 되는 게 아니고 연임도 총회를 거쳐서 조합원은 과반수가 연임에 찬성을 하면 연임을 하는 거고 반대를 하면 선거를 하는 거고 그것도 역시 선택도 조합원이 몫이지 집행부 임원이 결정되고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거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지 결국 그 가부의 총회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합니다. 자연도 그냥 조합장 혼자 연임하겠다. 이사회만 해서 이사회 통과하면 연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의원이 보고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대의원까지 통과를 하고 총회에 연임 결의안을 찬반을 붙여서 조합은 과반 이상에서 과반 이상의 연임이 좋다고 나오면 연임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반대가 되면 반드시 선거를 해서 조합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연임이라고 조합장 혼자 연임한다고 연임이 되는 건 노동법상 전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동안 우리 비정추에서 이기영 전임 조합장 해임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그 해임의 사유로 이런저런 항목들을 공론화하고 했는데 그렇게 선거를 안 거치고 그냥 연임을 하려고 했다 이런 극렬한 비난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제대로 성명을 안 하죠? 자, 거기 해임 사항 10가지를 들어보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연임이 들어가요. 자, 연임 얘기는 어떤 동네 계중도 회장 총무가 연임을 할 때는 계중 요원들 과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연임을 하는 거지. 회장 총무 직권으로 우리는 연임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 연임의 정확한 의원이나 뜻을 우리 조합원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알지 않겠느냐. 제가 혼자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단체 연임도 연임 결의가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자, 우리 대의원님들 이거 누구 얘기하면 법계사 대의원님이 중앙병원에 3번 입원했어요. 한두 번을 가고 박가선 대로가 샀는데 연금이 좀 보태 쓰시라고 조합적으로 이미 신원철 전 집행부부터 대의원들은 5만원씩 나가는 관례가 있었던 부분인데 자, 그런 부분 5만원 준 거 그것도 10가지 사유 중에 하나고 남구 공파 사모님 조합연합에서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방법비 부분에 충분하게 있는데 그 분위기를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미 이 해임 결의안이 시작이 된 게 뭐 여기 해당사업 저기 있습니다만 작년에 아마 청산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동원부지를 빌려가 5월 23일에 총회할 때 이미 이 해임에 대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다 끝났고 옛날 우리 국정부처부 옆에 2층 종합 사무실에 리모델링 공사를 끝나고 뺏기 마감하는 날이 5월 23일이었습니다. 이 업무는 벌써 순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1년 반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던 사람이고 전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연임이 이렇다고 얘기하나 저렇다고 얘기하나
별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생각이 제 나름대로 이 정도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 어떤 부분이 생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관리처분만 빨리 끝내면 우리 조합원들이 좋지 않겠느냐. 관리처분을 밀어붙이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롯데도 GS도 전국 현장의 관리처분을 고사비 10% 전담회가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받아본 현장이 없어요. 롯데도 안 해봤고 GS도 안 해봤고 사무설계는 더더욱 안 해봤고 저도 안 해봤는데 시간이 길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비밀로 해서 우연한 일치가 아니고 1년 6개월 전에 치밀한 계획안에 뒤에 뭐 업체까지 위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건 아마 또 광수대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질문, 질타 언제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정치 활동들이나 토론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 그 국민의힘에서 국민 면접의 그 일환으로 거기 박선영, 진중권, 김준일 이런 사람들이 날카롭게 이렇게 후보들한테 질문하고 뭐 하고 하는 것처럼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거를 제가 하려고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지금 분쟁의 당사자인 전임 집행부 그리고 또 우리 그 해임을 주도했던 이분들 누가 뭐래도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 그 진영인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참석을 하면 제가 강력한 그런 우리 조합원을 대신해서 아무리 민감하더라도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고 강력한 질문을 하고 여기 또 전임 조합장께는 또 조합장에게 그동안 조합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불만 요소로 부상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문하고 이래서 그것이 순간적으로 이분들이 예상 질문 없이 질문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다 보면 자기 어떤 혼란에 빠져가지고 진흙밭을 피하려다가 늪에 허우적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하고 이래버리면 조합원들이 볼 때 여기 동영상으로 볼 때 저거 자기 변명하다가 아주 웃기는 짓을 하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동으로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보여져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대로 된 인물이 이렇게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합원들의 진정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옥석 부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탄생된 집행부만이 더 이상 이 잘못된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합사업을 성공시키고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대통합을 추진을 했었던 것이지 그냥 맨날 덕담만 하고 어영부영 그때 입 바른 소리만 하고 그러자고 이 힘든 거를 준비하고 추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날카롭게 우리 조합원들 모두의 가려운 것을 속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100가지도 더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도 조합원이잖아요. 우리 똑같이 조합 집행부가 잘하면 모든 조합원들과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거고 조합 집행부가 잘못하면 똑같이 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회의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려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금방 했던 질문 이 부분은 어떻든 제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던 말씀드린 거 한 100가지도 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한번 던져본 거예요. 시원하게 잘 썼어요. 궁금하신 질문을 못해요. 네. 제가 아까 사회자님께 좀 설익은 질문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게 그런
사회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토론회가 사회이다 보니까 아직 뭐 옥석 구분이 안 되고 자리를 걸맞췄기 때문에 아직 그런 질문들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게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반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좀 더 토론회를 갖기 전에 우리 저기 비정추님들하고 뭐 대화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일반 조합원님들한테 뭐가 조금 뭐 궁금하냐 이런 걸 좀 취합을 해서 그 토론 주제로 내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회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기회가 앞으로 자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